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135편의 영상 주제는 연극성 성격장애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상심리학 수업에 우리 학생들 성격장애에 관련된 수업인데요. 성격장애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격장애라고도 흔히 쓰이는 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원인과 치료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좀 배제하고 연극성 성격장애가 뭔지에 대해서만 포커싱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상심리학 그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사례를 아주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서 조금 읽어드리면요. CC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주인공처럼 행동하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곤 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주인공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흥을 돋군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 과정을 과장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초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은 상당히 우울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특히 다른 여성이 자기가 아닌 다른 여성들이 주목을 받을 때, 어텐션을 받을 때는 그런 모임에서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미모의 여성인 CC는 늘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장된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 이 사례가 좀 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꼭 누굴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을 이렇게 조금 과장하기도 해서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주요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연극성 성격장애의 그 주요 증상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DSM-5 진단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심이 되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승부욕에 불타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강한 이제 그 분노를 느끼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자들은 제가 여기 연극성 성격 장애 왜 이러한 성격 장애, 인격 장애를 갖게 되는지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연극성 성격 장애가 뭔지.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성들이 그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면 이렇게
자기를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영국성 성격 장애자는 대인관계 초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초기에는 아주 활달하고 그리고 사교적이고 자기 표현을 강렬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지나치게 요구적이고 그리고 그 지시적이고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성향을 알고 이분이 좀 연극성 성격 장애 혹은 연극성 인격 장애 성향을 좀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좀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가면 이렇게 흔히 연극성 성격 장애는 남자들도 있지만 흔히 여성에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많은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나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 여성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도드라지니까, 그리고 승부욕이 강해서 지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핵심에 중심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오던 그런 어떤 습관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used to it.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력적인데 대인관계 초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어필하면 대부분 다 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남성들이 혹은 여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성 혹은 그런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중심에 서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남친이나 여친은 상당히 그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탁 자르지도 못하는 게 또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힘든 거죠. 이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적이고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일단은 핵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타인을 조종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이런 남친 여친이 생기거나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있을 때 정말 피곤하죠. 자, 자신의 어떤 중요한 요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 핵심에 서지 못했다는 그 좌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위협을 하거나, 왜 우리 드라마 보면 가끔 이렇게 썸을 타다가 사랑에 빠졌다가 남성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여성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떠나면 나 죽어버릴까, 그리고 자살 소동을 하고 뭐 약을 먹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를, 다는 아닌데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한 DSM-5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무모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 정말 죽는 건 아닌데 이제 죽어버릴 거야 하고 이제 그 액션을 하죠. 과감하게.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는 그 유병률이 일반 인구의 한 2%에서 3%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이제 가끔 OT나 MT 이런 데 가면 어쩌다 가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남녀가 같이 이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 늘 그 관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여학생, 남학생이 가끔 있더라고요. 정신과 환자 10%에서 15%에 해당이 된다고도 보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개인적인 용모, 그리고 감정 표현, 그다음에 대인관계 행동, 그다음에 어떤 뭐 나라나 문화, 성별,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DSM-5에서 진단한 이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통 뭐 어디 가면 쟤는 인싸야 이러잖아요. 그 핵심에 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인싸라고 하는데, 인싸가 꼭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 장면에서 이 성격장애는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남성들 중에도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은 그 연극성 성격 장애는 타인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하죠.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감정 표현이 주된 특징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한 60대 중반쯤 되는 어떤 아버님께서 상담을 아주 오래전입니다. 상담을 오셨는데 딸이 대학생인데 너무 남자친구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아버님 남자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남자친구가 많냐고 물어보니, 그래서 이제 딸 때문에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을 오신 이제 그런 아버님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이 연극성 성격장애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례가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연극성 장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그렇게 많다. 근데 자기 때 이렇게 이쁘지도 않대요. 뭐 그렇게 몸매도 그렇게 아주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남자친구가 많은데, 그래서 아버님 남자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인기가 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심을 좀 끌고, 그럼 그 학생 그냥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깐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학생들 그냥 남학생들 절대, 그래서 물어본대 아버님이. 너 그 애 좋으니까. 아니 난 좋아하는데. 그럼 왜 너는 이렇게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날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넌 남자친구가 많이, 그랬더니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일단 관심을 받아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 남학생들한테 혹은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그 이제 상대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는 너 왜 그래?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주요 증상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문화나 또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들도 요즘 많아요. 남자들도.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연극성 성격장애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상담을 좀 이어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이러한 지나친 감정 표현과 관심,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 하나, 어떤 뭐 남학생 하나에게 이게 좋아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두가 나한테 어텐션 해야 돼.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나서서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뭐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무슨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굉장히 분위기도 업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심한 사람은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감정 표현과 관심 끌기 행동이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난 어디를 가나 인싸야. 난 어디를 가나 너무 인기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남친, 여친을 찾기는 사실은 어렵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남학생 중에서 정말 난 네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은 거예요. 그 상대가, 그 여자나 남자가.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난 너한테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성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차차로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서 좀 사그라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5가지 이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도 연극성 성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 주요 증상, 임상적 특징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뜨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성적으로 어필을 하죠. 그리고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그 상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각을 해서 저 여자가 혹은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하죠. 난 너한테 그런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째는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 감정 표현을 보인다. 그럼 이제 소통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상대가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좀 사귀어 보려고 접근을 하면 그때는 뭐야, 난 너한테 그런 감정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이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육체의 외모를 활용한다. 이 중에 여러분들 혹시 몇 개나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번 나도 혹시 이런 연극성 성격장애 아닐까? 한 번은 그 신혼부부가 집들이에 남편이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신혼부부니까 남편한테 좀 포커스를 해야 될 텐데, 요리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친구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자꾸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의 그런 성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분도 이제 상담센터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연극성 성격 장애죠. 근데 이게 아주 심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이게 심하지 않을 때는 연극성 성격 장애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가 뭔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뭔지, 편집성 성격 장애가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성이나 이런 남성을 만나면 엄청 피곤해서 그냥 진이 빠지고 막 헷갈리고 갈등이 오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왜 나한테 저렇게 어필을 하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진지하게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중이 안 돼서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참 저기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서 뭐 좀 먹을까요? 아니면 우리 위층에 가서 뭐 책 좀 볼까요? 뭐 이게 엉뚱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좀,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도대체 이 여자가 나를, 혹은 이 남자가 나를 도대체 왜, 나 정말 헷갈린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에는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자, 6번째, 자기 연극화, 그리고 연극조, 과장된 감정 표현을 나타낸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너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너한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왜 다른 여성들이 다 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넌 날 좋아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번째,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예전에 제가 그 표지를 뭘로 했냐면 마릴린 먼로를 표지를 했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그 교재에 연극성 성격장애 그 마릴린 먼로 사진이 있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그래서 옛날에 그 아름다운 매혹적인 그 마릴린 먼로도 연극성 성격장애였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외로움으로 그러다가 이제 약 먹고 자살하게 되죠. 많은 남성들이 다 이 여자를 사랑했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뭐랄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자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연극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과장되게, 그리고 극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러나 이들은 희로애락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화도 엄청 많이 내죠. 왜? 자기 기대한 만큼 타인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거나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거죠. 그리고 원색적인 화려한 외모, 그리고 본인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들이 자기를 자꾸 치켜주니까 더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원색적인, 좀 노출된 그런 의상을 좀 즐겨 입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썸을 타고 사랑에 빠지고,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이런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자기의 그 매력을 흘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상당히 힘든 여친 혹은 남친을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봤고요. 원인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결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